왜 수백 년 전 전쟁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인생 지침서로 꼽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책이 갖는 무게감이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만큼 삼국지 속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다고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아니, 700년도 더 된 옛날 전쟁 이야기가 도대체 왜, 어떻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삼국지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쟁 소설이 아니라 거대한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야망, 실수, 고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신기한 게도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반복되는 인간 본성의 지도, 그쯤 되겠네요. 이게 바로 삼국지가 지금까지도 힘을 잃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삼국지의 핵심 인물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들이 보여주는 리더십 스타일이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때로는 완전히 부딪히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바로 유비와 조조죠. 한 명은 덕과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로 세상을 다스려려고 합니다. 인정 많은 이상주의자 대 냉혹한 현실주의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이 둘의 대결 구도는 삼국지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비의 리더십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삼고초려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천재, 제갈량을 얻으려고 무려 3번이나 그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가잖아요. 이건 그냥 스카우트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똑똑히 보여주는 일하죠. 자, 그런데 조조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라. 이 말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믿지만 그 믿음은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이라니?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동맹조차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야말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거죠. 결국 삼국지는 이게 정답이다 하고 딱 정해주지 않아요. 유비의 길, 조조의 길, 또 손권의 길. 이렇게 다양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넌지시 묻는 거죠. 자, 당신이라면 어떤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요, 아무리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도 치명적인 성격적 결함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국지의 영웅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성격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결함은 바로 오만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바로 눈앞에 닥친 위험조차 못 보게 만들거든요. 전설적인 영웅 관우의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동맹을 맺자고 온 손권의 제안에 호랑이 딸을 어떻게 개아들에게 주냐니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라 엄청난 모욕을 준 거죠. 이 오만한 한마디가 결국 동맹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결국 주변 사람들마저 적으로 만들죠. 천하무적 장비의 최후를 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의형제 관우가 죽자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죠. 부하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못하면 가혹하게 때리고 결국 그에게 학대받던 부하들이 잠든 그를 암살합니다. 전장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장 큰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세 번째 결함, 바로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게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이 대사 정말 유명하죠. 뛰어난 전략가였던 주유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입니다. 하늘은 왜 나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평생의 라이벌 제갈량을 넘어서고 싶다는 그 집착과 질투가 결국 그를 화병으로 죽게 만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최후죠. 자, 이렇게 영웅들이 자신의 결점 때문에 쓰러지는 걸 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거대한 게임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좀 놀라실 겁니다. 모두가 천재라고 부르는 제갈량.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는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말 쉬지 않고 북벌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 무리한 시도는 결국 나라의 국력과 자기 자신의 생명력을 전부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졌죠.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전장에서 과로로 쓰러지고 맙니다. 너무 뜨거워서 너무 빨리 타버린 불꽃 같았달까요? 바로 이때 그의 라이벌 사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포로를 통해 제갈량의 생활 습관을 듣고는 밥은 적게 먹고 일은 저렇게 많이 하니 오래 살지 못하겠군 하고 간파한 거죠. 와, 무섭지 않나요? 사마이는 알았던 거예요. 굳이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다. 그냥 버티면 된다. 제갈량이 알아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국지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유비, 조조, 아니면 천재, 제갈량. 이쯤 되면 승리의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 마지막에 웃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사마이입니다. 가장 빛나는 영웅도 가장 덕망 높은 군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끈질겼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습니다. 폭풍이 불 땐 조용히 엎드려 때를 기다렸다가 결국 최후의 순간에 모든 것을 차지하죠. 그야말로 생존의 대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국지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리더십이란 덕과 현실주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는 것. 둘째, 내 안의 오만, 분노, 질투 같은 결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 셋째,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버티는 힘, 즉 인내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화려하게 이기는 것보다 그저 묵묵히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국지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인물에 가까울까요? 유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조조처럼 냉철하게 현실을 계산하고 있나요? 혹은 사마이처럼 조용히 나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